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이나 좀 많이 무더운 날씨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복도 지났고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이제 선선한 기운이 드는 것이, 가을의 문턱에 좀 다가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파리 정책 그 발표로 인해서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부동산 업소들이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보면 돈은 이제 물과 같은 그리고 이제 성격이 좀 있어서 한쪽을 규제를 하게 되면 또 한쪽이 이제 튕겨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풍선이 있는데 풍선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이제 누르면 또 다른 쪽에 이제 풍선이 튕겨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시중에 풀려져 있는 자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한쪽을 이제 맞게 되면 또 다른 쪽으로 또 튕겨 나오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파트는 어떤 투기 대상이 아니라 어떤 투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이제 주거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컨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이 집을 이제는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주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집을 사서 직접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기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좀 거품이 꺼져야 이제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서민들을 위한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일환으로 이제 파리 부동산 정책이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일부 어떤 부분들을 어떤 땜질하는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니까, 시장에서는 반응을 안 하고 더 많이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구간별로 이제는 규제를 계속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이제 폭등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관 출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이탈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어떤 그 전에 어떤 이제 부동산 정책을 필모로 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던 이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해서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필모로 해서 시장에 확실한 사인을 줌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깨닫고 이제 부동산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군 쪽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튕겨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기타 뭐 컨스트럭션 쪽에 어떤 건물 쪽에는 부동산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토지 쪽으로의 시장의 흐름이다. 근데 토지 쪽으로 어떤 돈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시적으로 경매 낙찰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파리 정책 부동산 이후로 경매 낙찰가율이 3~4% 정도 상승할 정도로 땅값으로 이 돈의 자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개발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더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새만금 관련된 이 지역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부안 쪽이라든지, 이제 동서 3축 관련해서, 부안, 그리고 정읍의 어떤 신태인읍까지 영향권이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안 새만금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들이 거의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까운 쪽에 땅을 잡을 수 없으니까 저평가된 쪽으로 잡고 어떤 투기 세력들, 투자 세력들이 올라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안 쪽에 직접적인 인라인에서 좀 외곽 지역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서 가장 또 저평가가 된 지역, 그리고 새만금원 안에 들어오면서 새만금 동서 3축의 영향권을 이제 들어가고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수혜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정읍의 이제 신태읍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신태읍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일찍 며칠 전에도 땅을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하자마자 다 소진이 됐고요. 왜냐면 부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저평가된 상태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매기가 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정읍시 이쪽 신태인읍 쪽에는 이제 물건이 좀 잘 안 나와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태만금하고 관련된 쪽에서 이쪽 동서 3쪽 관련해서 인근 지역에 개발 가능한 어떤 주거 지역들은 점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저평가가 된 지역이 이제는 마찬가지로 땅값의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을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 이제 이 신태인앱에 대한 어떤 큰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말씀대로 땅 가격이 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 데이터를 내보면, 사실은 물론 당연히 경기도권이 땅값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권 땅값이 비쌉니다. 그리고 뭐 경상도권, 일찍이 많이 개발이 됐던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경상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 들어서는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강원까지도 주거지역 값들이 이제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그나마 지금 사실 이 전라도 중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이 주거지역 땅값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 주거지역으로 찍혀져 있다. 흔히들 말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찍혀져 있는 어떤 땅값 상승률을 땅값을 비교해 보면 거의 다 1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지만 지금 정읍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이제 부안 일대 이 지역들은 그나마 저평가가 된 지역인데, 또 거기에 더불어서 새만금이라고 한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만금의 큰 이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가격으로 100만 원 미만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좀 먹을 게 많이 있고요. 어떤 기대 심리에 더불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나 정읍시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더 적은 금액으로 소액으로 한 여러분들 이렇게 3천에서 5천 정도, 또 적게는 2, 3천 정도로도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부안 쪽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부안 쪽 근데 부안 쪽도 예전에는 이제 소액으로 뭐 3천만 원, 5천만 원대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에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해서 좀씩 투자할 수 있는 단위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3천, 5천 하던 것들이 이제는 5천에서 한 1억 정도 이제 배팅을 해야 부안에도 투자 가능 지역들, 그리고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투자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3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요. 한 3천에서 5천 정도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 그리고 그 금액으로도 땅을 좀 많은 평수를 확보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어떤 메리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물건 오픈할 물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 신테인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왜 땅값이 올라가느냐. 사실은 이 정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정읍 KTX 역사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많이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테인읍 같은 경우는 왜 땅값이 올라가냐면 당연히 동서 3축에 따른 영향권이 신테인읍에도 영향권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도로냐면 요게 새만금인데 요 도로가 바로 신테인까지 미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쪽 서해안고속도로 이 안쪽에는 뭐냐면 이 부안권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테인권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도로를 끼고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신테인읍의 또 더 장점은 뭐냐면 이 동서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도시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찍혀져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은 향후에 현재 신테인 역사가 호남선 이제 철도 역사가 있는데요. 이 호남선 철도 역사, 여기 자리 잡혀져 있는 신테인 역사가 향후에 새만금으로 직접 들어가는 어떤 철도가 개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호남선과 그리고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전철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더블 역세권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주변 일대는 도시적으로 많이 찍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의 대규모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평가가 된 지역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에 어떤 대규모로 개발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땅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요 도로가 지금 동서 삼축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로의 영향력으로 새만금의 개발에 따른 이 도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이제 도시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안 이렇게 도시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상권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로 요 지역이 이제 신테인 이제 읍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도시지역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부안권에 지금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창북리하고 이제 봉황리 일대에 찍어놓은 이 주거지 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규모 면에서.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서 3축에 따라서 도시적 개발이 됐을 경우에 대단위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은 그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개발되냐면 이쪽에 신테인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많이 찍혀져 있는 요 지역을 중심권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돼서 이 도시지역 전체적으로 개발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지금 요게 이제 KTX 역사인데요. KTX 역사 이 하단에 보면 정읍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정읍 역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면은 요 노선이 이제 호남선 철도인데 이제 김제를 지나서 이제 익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익산으로 향하게 되는 이제 호남선 철도고,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지금 현재 익산을 경유해서 오는 정읍, 그리고 광주로 연결하는 호남선 KTX 역사가 밑에 하단에 정읍 역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로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재 이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는 게 이렇게 연결해서 새만금 지금 현재 관광 레저 용지까지 연결하는 철도까지도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호남선과 지금 만나기로 예상이 되어 있는 요적이 신테인 쪽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 신테인 역사 주변으로 해서 도시지역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테인 구시가지를 통해서 옆으로 이제 주거지역 확장이 돼서 신시가지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보면은 도시가 개발될 때 보면은 예전에 이제는 구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신시가지를 확장을 개발할 때는 바로 이 구도시권보다는 먼저 개발하는 것이 외곽으로 먼저 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먼저 신시가지가 형성이 된다. 왜 그러냐면 개발 비용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시가지인 이 안쪽 같은 경우는 먼저 이미 건물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부셔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외곽 쪽에 있는 전답,
주거지로 찍어놓은 전답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개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시가지로 땅값이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례로 지금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춘천 역사를 끼고 요 지역이 이제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그래서 이 구시가지권 같은 경우 이미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시가지로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외곽으로 현재 지금 태계동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두리 일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외곽으로 해서 현재 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두동까지 이르러서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쪽보다도 오히려 신시가지 쪽이 오히려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제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구획 정리도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구시가지보다도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되면 이 구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집니다.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외곽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이 구시가지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구시가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외곽 지역은 땅값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나중에는 물론 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내부용지에서 이 구시가지가 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서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강북은 일찍이 자연스럽게 개발된 동네고요. 향후에 인구가 유입이 됨으로 해서 강남이 개발됐죠. 그러니까 강남은 신시가지로 개발되는데 오히려 지금 강남 쪽이 오히려 땅값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강북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심 재정비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강북 쪽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근데 강북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먼저 외곽 지역을 먼저 개발하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강남을 먼저 개발했고요. 만약 춘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춘천도 내부가 개발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먼저 개발을 하고 다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포인트면은 당연히 외곽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여기 위성사진으로 위성사진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일례로 제가 보여드리게 될 텐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시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적 현황을 보게 되면 막 도로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 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곽 쪽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면, 지금 외곽 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도시가 정비가 깔끔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도시가 정비가 잘 돼 있고, 도시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도시가 정비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신시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의 땅값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신태인 쪽에도 어떤 개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지금 이제 신태인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동서 3축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지금 요 지역이 지금 신태인 읍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라인이 지금 호남선 철도고 신태인 역사가 지금 여기 자리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쪽으로 해서 동서 쪽으로 해서 철도 계획은 있긴 하겠지만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부각을 해보면 해보게 되면 신태인의 중심지는 신태인 역사를 끼고 현재 이미 이렇게 구시가지가 요 정도까지가 이미 자연스럽게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지금 구시가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 신태인이 지금 현재 계속 개발 압력이 들어오는 이유가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입니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신태인읍에 가서 그 주민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신태인 쪽에 좀 개발하는데 좀 더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명분이 되는 게 새만금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과 더불어서 신테인업도 충분히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들어가기 너무 좋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인구 유입을 더 고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테인 구시가지에서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외곽지역으로, 지금 찍어놓은 여기 우령리 일대라든지 지금 신테인리 주변과 연정리 일대, 그리고 신테인 일부, 그리고 여기 외곽지역으로 해서 지금 구성리 일대, 연정리 일대, 그 다음에 우령리 일대로 해서 춘천이 개발되듯이 이렇게 해서 외곽으로 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전답에다가 이제 주거지역이나 또는 중공업 지역들 이렇게 외곽으로 해서 찍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미 여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음을 신테인 쪽에 가보시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시가지 쪽도 개발을 하긴 하지만 좀 외곽 쪽으로 먼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은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구시가지보다도 신시가지가 땅값들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땅은 그 바로 외곽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요 바운드리에 있는 어떤 신시가지가 조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이 지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신테인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지역이 현재 이렇게 구시가지로 이렇게 이미 조성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요 지역들이라든지 요 주거지역, 전답에 주거지역 찍어 놨고, 전답에 주거지역 찍어 놓은 요런 지역들 외곽으로 해서 우령밀 때 요런 외곽들로 해서 신시가지가 확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부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봤을 때 요 지역이 어떤 신시가지가 영향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쌉니다, 지금. 근데 싸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싼 지역에 현재 계획선이 잡혀져 있는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주거지역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과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체인 역사를 끼고 반시계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역과 요 지역을 이제 많은 분들이 1차 라인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 중에서 요 지역이 이제 구성리 일대권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지금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구성리 일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을 해서 지주 작업을 통해서 물건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아요. 물건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저평가가 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싸게 물건을 드리려면 저희부터 지주 작업을 해서 정말 급급매 또는 정말로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데 만만치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서 최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고향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발에 대한 압력과 바람이 현재 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지역은 어디냐면 사거리 코너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잡히는 계획선과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획선이 4차선이 교차하는 지역이고, 그 중에서 바로 요 블록에 해당이 되는 3, 4분면이죠. 3, 4분면에 해당이 되는 4차선 코너가 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4차선, 사거리 코너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정말 애를 쓰고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현재 사거리 코너에 있는 땅을 확보하게 됐고, 요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값진 땅을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요, 가분할도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 계획도로와 바로 요 계획도로죠. 요 계획도로가 만나는 도로에 이제 4차선 코너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사거리 코너가 되는 거고, 사거리 코너에 해당이 되는 땅이 되는데요. 요 땅을 사실은 이렇게 되는 땅을 제가 필지를 제가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입을 해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필지를 분할했고요. 그 다음 2차 분할은 이렇게 해서 도로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상용이죠. 그래서 소액으로 아무래도 이 보상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어떤 건물을 나중 향후에 건물을 짓거나 어떤 파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돈을 일단은 정기예금이라든지 은행권에 두는 것보다는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쪽 보상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2번 필지를 저희가 권유해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건물에 대한 어떤 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크게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282평을 뭐 전체를 다 이렇게 사셔도 되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번 1차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120평짜리하고 162평짜리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필지로 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코너 땅, 사거리 코너, 그리고 이렇게 도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도로하고 붙어 있는 접대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것도 사거리 코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필지는 좀 저렴하게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3번 필지는 위에 있는 도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요 1번 필지하고 4번 필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1번 필지하고 4번 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사거리하고 코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가장 엑기스 땅이죠. 이 부분들은 엑기스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지역은 나중에 이제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 지역적으로 가장 중심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향후에 상당히 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집가 상승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값있게 여러분들이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사거리 코너 땅 2개와 그리고 현재 지금 소로에 접해져 있는 120평 땅과 그리고 도로 보상용으로 현재 93평을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수마다 또 필지마다 금액대가 좀 더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시적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직접 뭐 방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좋은 기회가 또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세상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의 어떤 대립 관계와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좀 혼돈 속에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수혜를 보는 것들이 안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중에 해당이 되는 게 또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토지라든지 금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서는 땅값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하고요. 그리고 땅은 뭐 없어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전쟁 나도 부서지고 그러면 건물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재산성에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땅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실력 발휘가 되는 땅입니다. 묵을수록 실력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소액으로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3년이라도 5년 후에는 많은 어떤 집가 상승 요인이 돼서 여러분들 재산 증식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은 땅에 대한 어떤 안목이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땅도 정말 좋은 땅이니까 여러분들 한 관심 속에 저희 회사에 문의를 해주신다라면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